자, 조선시대에는 같은 범죄를 지어도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적자냐 서자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자냐 서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처벌의 정도가 달라져요. 와. 성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종이 신하들하고 조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런 보고를 해요. 제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면서 서자인 황효산이라고 하는 자가 적자인 동생 황이경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머, 서자가 적자. 자, 살인이었으니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리 법을 보면 대명률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형법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명나라에는 적자, 서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서자가 적자를 죽였네? 이게 아니고 형이 동생을 죽였네? 이걸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지를 않고 충군이라고 하는 조치를 내려요. 충군, 이건 뭐냐면 군대를 보낸다는 뜻인데 그냥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군대, 최전방의 변경으로 가는 거고 대부분 종신 거기 가서 군역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되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와서 성종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신하들은 그게 어째 잘못된 것 같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걸로 그냥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겠느냐. 서자인 형이 적자인 동생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자와 서얼 사이에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법령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적서의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서얼이 적자를 죽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로부터 300년 뒤에 거꾸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적자가 설. 이 사례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라는 책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전라도 강진에 윤태서, 윤언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윤덕규라고 하는 사람의 서얼이었어요. 자, 이 서얼 형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밀과 보리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쟁이 일어나고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구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구타를 당한 날로부터 38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38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타가 살인이다라고 보지 못하는 그 기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덕규가 죽으면서 자기의 적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복수를 해다오. 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적자들, 본처의 아들이죠. 첫째가 윤침이고 둘째가 윤항이었는데 이 두 형제가 이제 배다른 형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윤태서, 윤언서를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윤언서가 밖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윤언서를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으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칼로 찌른 다음에 분이 안 풀렸는지 그 동생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훼손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내장을 꺼내서 자신의 목에 두르기까지 합니다. 우와, 너무 잔인해. 그래서 이제 즉시 잡혀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았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내가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만일 부모를 위한 복수라면 살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이 형제의 이 행위가 복수를 위한 살인이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방관부터 이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윤덕규가 사망한 것이
자기 서울들로부터 구타당한 지 38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관들은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적자들이 이복 형제를 죽인 것은 복수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율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남는 거죠. 뭐가 있다? 이 적자들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강진에서부터 천리길을 달려와요. 한양까지 와가지고 정조가 행차를 할 때 꽹과리를 두드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격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와. 됐던 거예요. 정조가 이제 윤씨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집안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손자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세상을 떠나요. 이 형제들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이고. 정조가 이 말을 듣고 재조사를 명해요. 그러면서 정조가 이 살인은 복수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던 윤언서의 형, 윤태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대신 윤언서를 죽인 윤항을 석방을 합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내장을 목에 두르고 이렇게까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는데도 석방을 했어요. 효도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기 적자가 설에 대해서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참작이 된 거죠.